네, 우리의 고발 영웅, 고발이 민생이다. 이런 취지로 민생경제연구소, 민생경제연구소. 많은 분들이 고발연구소로 알고 계신. 네. 어떤 거? 안 켜졌어? 켜졌는데? 누구 오디오에 문제 있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고발연구소로 오해하시지만 저는 민생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 민생경제연구소장 안진걸입니다. 네, 송작가 TV 너무 좋습니다. 경찰서를 자주 가지만 사실 죄 하나 짓지 않고 사는 모범 시민 우리 안진걸 소장과 함께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 시간이 좀 모자랍니다.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요. 그래서 최근에 그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은데 이 요즘 같은 시기에 마트 배송 노동자들의 과로사 고발 얘기가 늘어나고 있어요. 일단은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마트 배송 노동자들하고 일반 택배 그 의미가 다른 건가요? 자, 여러분 굉장히 쉽습니다. 택배는 남이 파는 물건을 택배사가 날라주는 겁니다. 고객에게. 배송은 뭐냐? 자기들이 파는 물건을 고객에게 직접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고용도 그 배송 노동자들은 그걸 시킨 마트에 돼 있겠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아니야 또? 근데 또 우리나라 이 자본이나 사용자들이 물론 훌륭한 기업들도 많지만 여러분 못된 것은 금방 배운다고 산재 예방 시설이나 이혼 안 되려 산재 예방 처리 안 해가지고 뭐 하루에 6명, 7명 안팎이 죽는 나라가 된 거잖아요. 대통령께서 지금 몇 번이나 그걸 분노하고 이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택배를 이렇게 본 거, 배송회사들이 이렇게 본 거, 택배를 보니까 대리점에 위탁한 다음에 또 대리점에서 자영업자인 택배 기사한테 위탁을 한 걸 봤잖아요. 위탁의 위탁. 그 마지막 위탁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에요. 위탁 계약을 맺기 때문에 중소상공인으로 되는 거예요. 부를 때도 사장님이라 부르고요. 그러면 배송도 똑같이 대형마트 3사가 쿠팡도 일부 그렇게 해놨는데요. 이제 그래서 제가 보면 최근에 이번에 또 과로사 아직 숨지진 않았지만 과로사 때 쓰러지신 분이 로젠 택배입니다. 위탁에 위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홈플러스 배송 노동자 숨졌는데 자 홈플러스가 파는 물건을 배송하는 거니까 택배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배송이라 그러는 거예요. 쿠팡도 배송이라 그러잖아요. 쿠팡은 직구입해서 직접 팔잖아요. 그러니까 쿠팡도 배송이라 그래요. 쓱도 배송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럼 이번에 홈플러스 노동자분 같은 경우는 소속이 그럼 어디예요? 그러니까 홈플러스 아니야? 합니다. 당연히 홈플러스 소속이라고 알잖아요. 차도 홈플러스 차, 옷도 홈플러스 옷, 물건도 홈플러스 물건. 그러니까 택배하고 완전 다른 완전 직구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쁜 거 배워가지고요. 배송 위탁회사가 있어요. 대형마트 3사에. 뭐 예를 들면 뭐 행복한 아침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배송 기사들이 또 택배 기사님처럼 위탁 기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월급쟁이에요? 수수료를 받아 노동자가 아니고 월급쟁이가 아니고 한 건당 수수료. 건당 택배 기사님들이 500원에서 700~800원 받아서 생활한 것처럼 배송 기사님들도 그렇게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도 차량을 지입하거나 권리금을 내거나 뭐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서 초기 비용까지 본인이 들여서 근데 말로는 자기 노동자들이 아니었는데 옷 입히고 지시 내리고 종속 관계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차량 도색시키고. 근데도 이걸 수수료 베이스로 친다는 거예요? 수수료 베이스인데 더 놀라운 건 그래서 최근에 롯데마트 배송 노동자 한 분이 과로사로 숨졌고 그다음에 이마트에서도 한 분 숨지고 이번에 또 홈플러스에서 숨지신 거예요. 당연히 홈플러스는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문제냐면요. 여러분 택배는요. 회사들이 다르잖아요. 물건을 20개라면 20박스를 싸요. 근데 마트는요. 전부 모아가지고 한 박스에다 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20개를 사도 한 박스인 거예요. 그리고 물건의 중량과 종류와 양에 관계없이 다 이게 한 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인터넷으로 시키면 매 물건마다 뭐 공짜든 어떻게 됐든 간에 택배를 수수료가 다 따로 발생하는데 마트 노동을 하시는 분은 내가 장 봐가지고 야채부터 시작하고 생수까지 해갖고 이만큼을 샀어. 근데 이게 한 건이야. 보통 5kg 이상으로 이렇게 묶어놓잖아요. 마트 한 켠에 보면 배송 물건이 묶여져 있어요. 또 이 택배하고 배송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요. 택배 기사님들은 물류터미널 가가지고
본인들이 옛날에 직접 작업을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분류 작업, 컨베인에서 받아 그래서 이 옮기잖아. 분류 작업 때문에 결국 과로사 많이 발생한 거예요. 본인들이 장시간 분류 작업을 공짜로 하고. 근데 이 부분을 많이 해결한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래서 여러분 택배 회사들이 10,000명 정도의 분류 노동자들을 투입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도 한 10,000개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에 가득 채워서 한 번만 갔다 오면 되잖아요. 배송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고객님들이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5만 원짜리 이상 막 무거운 거 생수라든지 수박이라든지 그러면 그거 쌓는 대로 한 몇 군데 권역별로 묶어서 갔다 또 와야 돼요. 다 나갈 때까지 계속 해야 되니까. 또 마트로 와갖고 또 싣고 나가고 또 마트로 와서 싣고 나가는. 그래서 택배는 보통 저녁 6시, 7시 넘으면 안 오잖아요. 요즘에 이제 옛날에 막 10시, 11시까지 왔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진짜로 정말 물론 그것 때문에 불편해지셨다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과로사가 줄어드는 조건이 굉장히 형성된 거예요. 근데 마트는요, 11시, 1시에도 물건이 와요. 11시, 1시에 물건 나르는 데는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쿠팡, 밤새 물류, 철야 물류, 그 다음에 마트 배송 노동자들, 쓱 닦음까지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밤새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마트가 11시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11시까지 물건이 산 분들이 쌓아놓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야까지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강도가 이번에 홈플러스에서 숨지신 분도 보니까요. 아침 일찍 보통 마트가 10시 문 열잖아요. 그 전부터 한 9시 출근해가지고 밤 9시, 10시까지 거의 12시간 안팎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4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48살에 과로사로 돌아가시는 건데 자 그래서 건당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우리 택배는 보통 한 최소 500원에서 많게는 800원 사이거든요. 한 박스에 사이즈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뭐 만약에 500원이다. 그러면 200개라면 10만 원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에 물류비라든지 기름값이라든지 식대 다 빠져 있으니까 실제 한 달 소득은 200~300밖에 안 되긴 하지만 배송 노동자들도 비슷한 겁니다. 근데 여러 개를 묶어서 가기 때문에 단가는 조금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만한 거 하나도 500원이고요. 이때만한 거 하나도 500원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이제 더 주는 거죠. 한 700원이라고 쳐.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건별로 가는 거면 그래도 내가 많이 하면 좀 수수료가 쌓이는 거라는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마트는 예를 들어 진짜 이런 짓 하면 안 되겠네요. 마트에 가고 내가 생수를 박스로 10박스를 시켜. 내가 뭐 어디 체육대회가 있어가지고. 근데 나는 그 10박스를 샀으니까 10박스 가격 안에 배송비가 다 들어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 10박스 하나가 1,000원인 겁니다, 여러분. 배송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게 문제가 되니까 마트에 가보시면 생수는 뭐 2박스 이상 배달 안 된 뭐 이런 거 써놨어요. 주류나 생수는 워낙 무거우니까. 나는 그게 마진이 없어서 안 해준다는 의미인 줄 알았거든요. 배송 노동자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왜 그거를 진지하게 생각을 못했을까? 근데 이 홈플러스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요. 자기 치고는 아니라고 외면해놓고는 이제 문제가 되니까 사회적으로 유가족한테 정규직 제한을 한 겁니다. 회유를 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보통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기사 댓글에 보면 이렇게 많이 달려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도 순직하신 분에 대해서 뭐 유가족으로 채용했다. 뭐 그건 나쁜 거 아니야. 언뜻 보기엔 일리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요, 예를 들면 회사 일로 무슨 과로사라든지 혹사당해갖고 숨진 게 아니라 뭐 정말 회사에서 뭐 불가피한 사고가 있었다든지 업무상의 재해로 돌아가서 이런 건 모르겠는데 30년 최고령으로 뭐 근속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개인의 질병으로 안타깝게 숨져가지고 유가족들이 뭐 나이가 어리다는 거 알고 뭐 회사 차원에서 미망인이나 유가족들한테 채용 제한 이런 거는 그 회사하고 유가족의 관계가 갑질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아버지를 데려다가 아침 저녁으로 돈도 제대로 안 시키면서 혹사를 시키고 이렇게 혹사를 시켜 과로사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사과나 보상은 일절 없이 야 아들 네 아버지 하던 일 와서 네가 해. 이건 뭐 대를 이어서 무슨 그러니까요. 신부는 비정규직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뽑는다 해도 그 유가족들이 흔쾌하게 일할 수가 없는 아버지가 거기서 속사당하다가 과로사한 현장인데 누가 거기서 흔쾌하게 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또 홈플러스는 여러분 그 옛날에 MBK라는 사모펀드 이명박 박근혜 때 인수했던 사모펀드인데 그러네. MBK 근데
이걸 또 그 홈플러스 그 마트 3사 다 영업이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부동산 일종의 마트가 목이 좋은 데 있잖아요. 그걸 부동산 개발사에 다 매각을 하고 있고 마트에 갑자기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굳이 안 닫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더 마트 사업보다 아예 팔고 나가는 게 이윤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모펀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 여러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 홈플러스가 IMF 이후부터 몇 번 주인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옛날에 어디였는지 알죠? 테스코. 맞지. 테스코하고 삼성물산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삼성이 테스코가 처음에 이걸 나가고.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홈플러스가 제일 잘 나가서 강호동이 막 홈플러스 이거 1박 2일 애들을 데리고 할 때만 해도 홈플러스가 굉장히 장사가 잘 됐는데 갑자기 이게 이제 훅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뭐랄까 그 홈플러스를 가는 빈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게 네. 홍보비를 안 써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비스라든지 상품의 질이라든지 그 안에 어떤 매장의 분위기가 점점 더 옛날에는 최첨단이라고 느끼던 게 점점 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가장 먼저 뭘 느꼈냐면 진짜 그 마트 안에서 그 뭐죠? 빈 카트들 정리해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카트가 없어 막 네. 사방에 다 널려 있어.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직원들을 어떻게든 안 쓰고 억지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홈플러스가 최 1위를 하던 마트에서 지금은 거의 존재감이 없는 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회사가 인력 관리를 어떻게 했을지는 너무 빤히 보이는 거지. 그래서 노동자가 아니니까 산재보험조차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이제 홈플러스 숨진 노동자 이야기를 하면요. 그다음에 이제 몸이 아파갖고 실려가 그러잖아요. 그럼 대체 기사를 투입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급하게 뭐 찾으면 돈 더 줘야 되잖아요. 하루 일당 10만 원인 사람이 급하게 대체 기사를 찾잖아요. 몸이 너무 아파. 온몸이 아파 막. 심지어 뭐 백신 맞았다고 쳐요. 그래서 백신 휴가를 써야 되는데 그럼 사람 갖고 가자면 2배의 비용을 줘야 돼요. 일당이 10만 원이면 20만 원을 자기 돈으로.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요. 송 작가님 20만 원 드릴 테니까 오늘 와서 일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대체를 쓰기 위해서는 2배 이상의 비용을 쓰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아파서 본인들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누적되면 또 과로 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홈플러스 본사까지 갔다 왔고요. 피곤하지만 제가 강서구 화곡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홈플러스 측에 책임 있는 대책 그다음에 제발 자기 차량 자기 옷 입혀서 일 시키는 노동자들 직고용해야죠. 직고용. 근데 어제도 제가 또 갔다 온 데가 있는데 HCN이라고 케이블 방송이 있거든요. 거기도 다 수리기사님들이나 설치기사님들 케이블 방송 설치기사님 보면 HCN 옷 입고 있고 모자 쓰고 그러잖아요. 다 위탁 대리점의 또 위탁 기사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자본들이 잘못되는 게 그 사람 노동을 어떻게 돈을 벌면 최소한 4대 보험하고 직고용은 책임져 줘야죠. 뭐 월급도 엄청 많이 주면 좋겠지만 그 월급이야 회사 사정에 따라서 뭐 급여의 수준 차이가 있을 있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 대기업처럼 못 받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근데 위탁 대리점 나는 HCN 케이블 방송 설치했고 와서 수리했는데 보니까 HCN 직원도 아니고 HCN이 위탁받은 회사의 직원도 아니에요. 그 위탁받은 기술센터의 또 자영업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역시 한 건당 설치하거나 수리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안정적인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이 움직여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노동의 형태가 바뀌어가고 있고요. 이거를 저들은 노동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 시간에나 편하게 일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뭐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합쳐서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거를 강요하고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러한 시스템들이 허용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일종의 IT 전산화 앞서가고 있는 이 플랫폼 시스템들 자체가 허점인 거예요. 이러한 허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게 되는 순간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노동의 강도는 높아지고 인건비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배민을 비롯해서 쿠팡을 비롯해서 이런 애들이 처음 시작할 때 약속했던 수수료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들이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왜? 이 플랫폼에 의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배송하시는 분들도 처음엔 자기 일당으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일당으로, 건당으로 생각하고 일을 해요. 근데 이게 플랫폼 안에 잡혀 들어갔을 때 서로의 약속된 규약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몇 킬로 이상은 얼마, 맞습니다. 중량 얼마는 얼마 이런 기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준들이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안 지켜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물 이야기 하셨잖아요. 물, 술, 쌀 이런 게 엄청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건 특정 정량 지나면 10,000원 정도를 더 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받는 총 한 650건 정도의 평균 배달을 시킨답니다. 왜냐하면 마트는 아까 말한 택배는 한 건당 500원에서 800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마트라든지 그 집집마다 시킨 걸 다 갖다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줘야 되니까 많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건당 뭐 500원에 1,000원 하면 너무 저렴해져 있기 때문에 650건 정도를 한 달에 하고 거기 한 320, 330 정도로 이렇게 이제 건수당 수준을 그러니까 맞춰놓고 500원이네 그러면. 예, 그렇죠. 어차피. 거기에다가 이제 물이나 쌀같이 무거운 거 있으면 조금 인센티브 더 주는 구조인데 근데 이게 3, 400 받으면 해볼만 하는데 하고 달려들었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자기 차량 유지비, 밥값, 기름값 다 본인이 내니까 그냥 노동자가 아니니까 그다음에 사대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결정적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런 비용 제하고 나면 최저임금에다 조금 더 받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있고요. 이번에 10,000원 가자, 1,300원 네. 올리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또 거기에 반론을 펴는 사람 뭐라 그러냐면 대기업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도 아닌데 이런 중소기업이나 이런 그 일하고 있는 가장 편의점 많이 갖다 댑디다. 편의점 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바비 올라가고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바비 사장이 그걸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회사를 운영하는 플랫폼이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게 제대로 된 기업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홈플러스가 모든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 다 지금 전산화 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럼요. 인건비부터 수출입 들어오고 나가는 거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기타 공과금들 다 뻔히 나와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인건비 포지션을 몇 프로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 인건비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런 업종들 안에서 이런 계약직이나 플랫폼 안에 일하는 사람들도 노동 강도는 덜하면서 최소한의 수익을 받아갈 수 있게끔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 노출돼 있는 수익원이 있는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들하고의 노출 관계가 다른 과정에서 기업이 이걸 이용해 갖고 이걸 빼먹는다는 거예요. 네. 말로는 당신 이거 하면 650만 원 벌어요. 하지만 내가 12시간을 일해야 되고 휴일도 없이 일해야 되고 내가 내 밥 먹고 내 차 쓰고 내 기름 떼야 된다는 얘기는 안 한다는 거야. 집료도 내고요. 그렇죠? 화물차 집료도 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우리가 아무리 첨단 자본주의 시대에도 월청자 여러분 지켜야 될 최소한의 선이 있는데 아무리 AI 시대가 되고 첨단 자본주의 이건 지키자고요. 그 사람의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회사가 있다면 기업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처우 개선,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4대 보험 이 몇 가지는 책임져 주자는 겁니다. 산재 안 당하게 만들고 과로사 안 당한 조건 정도에서 일을 해서 하루에 8시간을 기본으로 하는데 조금 더 해야 되면 뭐 2시간 우리가 더 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저도 뭐 10시간, 몇 시간 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거기에 맞게 추가 수당도 또 맞게 주고 4대 보험은 보장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엄청난 월급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기업 수준을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회를 최저임금 10,000원 이야기하는 게 딱 그럼 월급 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최저임금만 받아야 될 사업장에서는 월급 200만 원 선 주는 것이고요. 그래도 요즘 식당 이모님들도 월급 300만 원 안팎 맞춰줍니다. 근데 택배나 마트나 배송 노동자들이 그거 못 받을 이유는 없죠. 자, 이제 3,400은 맞춰주는 구조로 가고. 얘기를 정리를 해봅시다. 이건 너무 이제 광범위하게 하게 되면 국가 정책으로 가는 건데, 네. 자, 이 잘못된 배송 노동자, 이 홈플러스 측 사측의 입장은 뭐예요? 보상하는 우리 노동자가 아니다. 책임 안 지겠다. 예. 자, 보상은 위탁업체가 알아서 한다고 들었다. 다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유가족을 정기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욕을 얻어들은 거죠. 그러면 과로사 당하고 끔찍한 사업장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뭐 이건 고소고발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 왜냐하면 허용이 돼 있으니까 네. 위탁 근로가.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법안 내지는 어떠한 변화를 시도를 해야 될까요?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이번에 그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이 나왔는데요. CJ 택배 노동자들이 본사에, 그러니까 중간에 대리점한테 위탁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대리점에 또 위탁되어 있는 구조인데 본사에 CJ 택배 노조들이 본사랑 교섭을 요청한 거예요. 니들이 실제 사용자 아니냐. 니들이 돈을 더 안 쓰면, 니들이 나서지 않으면 대리점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럼 CJ 본사가 뭐라 그랬어요? 아, 니들 우리 노동자 아니야. 우린 책임 안 져. 그러니까 당연히 교섭도 안 해. 그랬는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온청이 교섭 책임을 져야 된다고 판결한 겁니다. 그럼 그 굉장히 법제화 되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그것은 이것을 온하청 공동교섭이라고 하는데 의무화 법도 제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교섭 네. 갖고 안 돼. 그러면 또 지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아니, 한다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하청업체에서 알아서 해라고 그러잖아요. 뭐 산재방도 과로사가 생겨도 다 우리 직원 아니고 그래버리는 건데 그래도 이제 하도 그게 문제가 되니까 산재에 대한 온청 책임, 그 다음에 하청 노동자들이 뭘 요청했을 때 노조가 온청도 교섭에 응하게 되는 거 의무적으로 예전보다는 진일보해지는 거죠. 물론 그거로도 한계가 있지만 이게 이제 법적인 판례로 남은 거지 입법화된 건 아니잖아. 법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봅니다. 그렇죠. 중앙노동위니까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노동조정 표방하면서 더디고 문제가 많지만 예전보다는 우리 노동자나 직장인들이 유리한 판결들이 많이 나옵니다. 행정관청에서도.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법원 판례도 더 개선시키고 법안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는 아예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노동자는 직접 고용한다는 것을 의무화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 위탁을 시켜가지고 또 재위탁을 만드냐고요. 그리고 그러면 중요한 말씀이고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을 덧붙이자면 이미 우리나라 산업화는 최첨단화 돼 있습니다. 네. 이게 건설 노동자부터 시작해서 그 마트에서 알바하는 사람까지도 이걸 운영하는 기업들 안에는 이 사람들의 인건비 비중과 이 사람들의 지불돼야 될 비중이 이미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럼 의무적으로 매출의 일부 얼마 매출 이상을 하는 사람들의 고용원들은 최소 얼마를 받을 수 있게끔 보장을 해야 된다든지 시스템 안에서 확정을 시켜야 되는 거야. 자, 내가 마트에서 노동을 한다고 치면 내가 마트 노동자이든 아니든지 간에 내 인건비, 배송 노동비 나와 있는 거야. 그 마트가 100억을 하면 배송이 10,000건이 나올 거고 그 10,000건에 따라서 지불되는 인건비가 얼마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애초에 이걸 시스템화해서 이만한 인건비들을 최소한 보증해 줄 수 있어라라는 법을 만들어야 돼요. 예. 이 법을 안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 중간 고리들을 속여가지고 실수령액 200밖에 안 되는데 600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구인 광고 이런 거 보세요. 지입 차량 모집 갖고 들어오면 1,000,000원. 네. 근데 나중에 지입료 까고 뭐 까고 기름값 빼면 300~400도 안 되게끔 예. 만드는 거야. 근데 보험료도 내야 돼. 화물차 보험료도 내야 돼. 사람은 1,000,000원인 줄 알고 가는 거야. 이렇게 사기를 칠 수 없도록 이건 개인이 몰라요. 가서 해보기 전에는. 국가가 그 시스템에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영한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망락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 33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 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특이하지 않나? 이제 송 작가 TV 몰 안에 입점을 해서 영한네이처에 접속하지 않으셔도 송 작가 TV에서 직접 구매를 할 수 있는데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저희 송 작가 TV 몰에서 이제 영한네이처 제품 전체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마카 산삼을 비롯해서 술깨 이외의 나머지 제품들은 10,000원 추가 할인을 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게. 그 가격은 송작가 TV 몰에서만. 그렇죠. 송 작가 TV 어허. 몰에서만 할 수 있는 가격대로 해서 네. 공급을 하고 있고요. 많이 찾아주시고요. 필요하신 거 주문 주시면 저희가 AS도 직접 저희 그 채널을 통해서 정보해드리고 있으니까 더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값만 있으면 그래도 최소한 술에 질 일은 없습니다. 답사봐. 답사보시고 효능이 좀 없는 것 같다. 그럼 송 작가한테 항의를 하세요. 그래서 그 아주 의미 있는 제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법제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이제 비록 떨어졌지만 박영선 후보가 제기한 경제 공약 중에 프로토콜 경제라는 아주 좀 어렵지만 프로토콜이 보통 우리가 의정서잖아요. 협약서. 네. 뭐냐면 어떤 산업이 발전을 해가지고 이해관계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배달앱 산업이 발전했다 보자고 여러분 배달시장. 그럼 배달앱을 만든 사람이 있죠. 플랫폼. 그 다음에 배달 대행사가 있을 거고요. 배달 대행 기사가 있고요. 이걸 주문을 받는 중소상공인이 있고 네. 소비자가 있어요. 이들이 다 모여서 보니까 이 시장이 1년에 뭐 몇십 조의 매출이 나오는 시장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영업이익이 뭐 예를 들면 10조인데 매출이 10조인데 그렇지. 영업이익이 10%면 1억이잖아. 1조잖아요. 이 1조를 자 플랫폼을 만들고 배달을 만든 사람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한 거 맞잖아요. 초기에. 어쨌든 나중에는 그냥 거저먹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창의력을 존중해 주면서 예를 들면 거기가 40% 먹고 그다음에 식당 배달 점주가 대행사가 한 25% 먹고 배달 대행사는 실제 고생 배달 기사들이 하잖아요. 배달 대행사 연결해 주는 거지. 또 하나의 플랫폼이거든. 그러니까 그렇지. 새끼 플랫폼이잖아요. 그럼 새끼 플랫폼 조금만 먹고 굉장히 단순한 작업을 했으니까. 근데 배달 기사들이 실제 배달 기사 좀 더 많이 주고 그다음에 중소상공인들이 배달에 너무 많이 뜯겨갖고 어쩔 수 없이 소비자들도 배달료도 생기고 물건값도 올라가는 이중의 문제가 어차피 생기니까. 소비자가 다 내는 예, 돈이야. 내는 거예요. 닭값 27,000원 안에 그리고, 다 들어있는데. 요금도 올라가고 심지어 배달 수수료 따로 받잖아요. 2,000원에서 4,000원까지. 근데 중소상공인은 그것 때문에 수수료를 한 10% 15% 떼기가 굉장히 힘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수수료는 뭐 5% 이상 못 받게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 산업의 이해관계인들 또는 신규 산업 이해관계인 또는 플랫폼이 장하은 플랫폼과 다 모여서 이해관계인들이 일종의 신사협약을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식당은 이만큼 먹고 네. 앱 회사는 이만큼 먹고 그렇죠, 기사는 그렇죠. 이만큼 좀 먹고 그것을 이 합의를 통해 갖고 우리가 합리적인 룰을 만들자는 거예요. 올해 1년 동안은 이렇게 장사해 봅시다. 해봤는데 너무 불합리하거나 어렵거나 그럼 갑시다라고 가는 거고 늘 얘기하지만 이 모든 정산에 대한 지불은 소비자가 해요. 네. 나누는 과정 중에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애들이 이거를 왜곡해갖고 어느 한 사람한테 대부분 가난하고 소규모로 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소외시켜가지고 거기서 마진을 착취한단 말이에요. 네, 플랫폼이 독점하는 구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방금 그런 프로토콜 경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막 증가했어. 그러면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이익을 공유하는 거죠. 원래 우리가 영업이익 1조를 목표로 했는데 우와 1조 5천억이 됐다. 그럼 초과한 5천억에 대해서는 일종의 인센티브도 나눠주는 거예요. 배달기사에도 좀 더 주고 배달 대행업체도 좀 더 주고. 이러한 경제가 예. 굉장히 선순환 구조가 되고 이런 고용 노동에 대한 프로토콜은 모든 업종에서 필요해요. 편의점의 점주가 알바생 2명 쓰면 인건비 올라가지고 그걸로 망한다 그러면 그렇죠. 최저임금 그래서 그게 최저임금 강조하신 거죠. 한 돈
5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한 달에 그렇게 추가되는데 망할 것 같으면 그건 망해야 되는 가게야. 그럼 애초에 이 편의점을 시작했을 때 매출이 얼마 되면 직원을 얼마 써야 되고 그 매출 인건비가 얼마 정도 나가야 되는 부분을 정해놓고 시작을 해서 네. 이제 진짜 알바하고 힘든 청년 애들은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으면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거기에 대한 마진 부분을 본사가 프랜차이즈 본사나 원래 돈을 댔던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여를 해주면 되잖아. 네.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편의점 본사 이야기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왜 최저임금 인상할 때 제일 먼저 편의점주들이 데모를 했느냐. 그럼 편의점 가불 문제를 연구한 저희는 너무 그걸 잘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 원래 편의점주들은 자기들이 편의점 본사에서 을입니다. 그리고 알바 청년들이 병이에요. 예. 그래서 을에 처져 있으니까 병에 처지도 이해가 돼서 최저임금 인상에 심정적으로는 동의하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막상 20만 원도 오르니까 알바를 2명 쓰면 40만 원, 3명 쓰면 60만 원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60만 원이나 40만 원이 영업이익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매출로 어쩔 최저임금 탓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만나보면 뭐라 하냐면 바로 우리 총 작가님 이야기한 것처럼 본사가 만약에 최저임금 인상됐을 때 그게 절반이라도 이러면 부담해줬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떼가는 수수료라도 좀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해서 좀 낮춰줬다든지 하면 자기들이 데모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본사가 얼마 떼갑니까? 정말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은. 매출이 1,000만 원이잖아요. 우리 노동자 월급에서 온천 증서 그럼 350만 원을 온천 증서예요. 35%를 수수료 떼버립니다. 와. 로얄티가. 이건 착취 수준이죠. 그러니까 봐봐요. 편의점이 괜히 예. 비싼 게 아니었어. 예, 그렇죠. 전체적으로 물건도 비싼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러니까 1,000만 원, 올 매출 1,000만 원 꽤 많이 버는 것 같지만 본사가 350대가 임대료 200대가 버리잖아요. 그럼 나머지 450으로 편의점주하고 알바생들이 나눠가니까 최저임금 안 되잖아요, 벌써. 아니 이 구조를 깨야 되는 점주하고 거죠. 알바상 셋이 받는 게 450인데 그 편의점에서 물건만 갖다 주고 350을 떼가는 구조가 된다는 거야. 1,000만 원으로 매출을 잡았을 때 네. 1억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3,500만 원을 떼가는 3,500만 거예요. 원을 떼가는 거예요. 아무튼 자, 이런 구조를 여러분, 오늘은 이번 주에 오세훈 문제점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 경찰이 실시했어요. 네. 그래서 참고인 오세훈의 거짓말을 완전히 증언하고 처벌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내국동 경제학인 대표가. 그래서 언론보도 많이 났고요. 그 다음에 박덕흠, 그 문제의 박덕흠, LH 비리 원조격이죠. 결국 검찰에 비해서 경찰은 압수수색에 나섰어요. 검찰은 아예 수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고발인들이 공식 이첩해달라는데 이 빌어먹을 검찰이 공식 이첩도 안 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어요. 근데 경찰도 자료를 받았나 봐요. 우리도 저희들이 경찰에다가 공식 이첩을 요청하려고 하던 찰나에 이첩한다는 거죠. 박덕흠에 대한 압수수색이 나선 거예요. 경찰이. 그러니까 근데 검찰에서 지금 압수를 해갖고 뭐 나올 게 있을까? 그러니까 늦긴 했지만 그래도 검찰 아예 수사도 안 해버려요. 윤석열 그 정치검찰 잔당들은 말씀드렸죠. 나경원, 박덕흠, 최성애, 뭐 오세훈, 조선우 비리, 뭐 윤석열 측근 장모 이런 거 수사 절대 안 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제가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경찰에 고발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경찰은 오세훈 참고인도 불러서 지금 조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박덕흠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나아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그거 제가 정보와 상황을 종합해서 말씀드린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생활 속의 경제민주화 노동 존중이 중요한가? 다 우리들 일이 우리 식구들 일이거나 우리 친구들, 우리 사는 사람들 일인데 12시간, 16시간 삐 빠지게 일해가지고 과로사당하고 산재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최소 아무리 못해도 200~300은 받는 거고 거기다 조금 더 노동 강도도 세고 장시간 노동은 300~400은 받는 구조. 이 구조로는 가지 않는 취지로 오늘 경제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송 작가님 고발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나라 망하네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전혀 그러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심정적으로 너무 잔혹한 거예요. 그런 일 해보셨어요? 그런 일 하고 사십니까? 아니 그런 일 하는 사람들 입장을 얘기를 안 여러분 해. 거짓말입니다. 자, 편의점 본사가 1년에 지금 여러분이 아는 재벌 대기업 다 편의점 본사 장악 있잖아요.
영업이익이 최소 1,000억에서 2,000억이 넘습니다. 자, 로얄티를 지금 35로 떼가잖아요. 로얄티 좀 10%씩 낮췄다 해도 영업이익 일부 감소는 하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흑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점까지 감안하면서 투쟁하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35%를 25%로 줄여도 그 회사는 그래도 영업이익 남는다니까요. 최소한 1,000억 벌던 거 900억 버는 예,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뭐 그게 산인 거예요. 5, 600억으로 떨어진다 해도 여러분 영업이익 5, 600억이면 어딘고? 그 대기업들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영업이익 5, 600억. 네 비용 다 떨고 500억 남는 거잖아요. 네, 어? 엄청난 겁니다. 근데 왜 그거를 남음에도 불구하고 더 짜내지를 못해갖고 수수료를 낮추면 높이려고 이 지랄을 하고 있어. 아무튼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도덕적인 경영, 도덕적인 노동 그리고 도덕적인 국가가 있어야만 그 나라가 바로 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조금 더 일찍 끝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네. 길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고발할 사람들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한 시간 특집. 아니야. 그런 얘기 하지 마. 나는 짧을수록 좋아. 50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방송 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친구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